안녕하세요, 우레 캠핑입니다. 오늘은 23년도 가을 설봉제 제일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설원 냄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원 냄비는 약간 스노피카 없던 종류의 냄비예요. 오뎅탕으로도 쓸 수 있고 찜기로도 사용 가능하고 다양하게 전골 냄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샤브샤브도 해 먹을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큰 냄비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구매할 생각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인이 유니프레임 그 오뎅 냄비로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망이 없다가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그 안에 찜기를 해 먹을 수 있는 이너 트레이 안에 계란찜을 CLR 컵에 해가지고 하는 사진을 보고 이거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컴팩 스모커로 잘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겨울철에 거기에 찜도 해먹고 전골도 해먹고 그리고 호빵도 쪄먹고 아주 상당히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스모커 용도로 나온 냄비여서 사실 옆에 부착문도 달려있고 사실 좀 사용하기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파우치까지도 준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구매해서 한번 써볼 겸 리뷰할 겸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이랑 언박싱 살펴볼 겸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놨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설원 냄비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설명서는 박스 먼지랑 자국들이 남을 수가 있어서 한번 세척하고 사용해달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매트한 재질 스테인리스. 이 두께가 좀 얇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두께는 제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색깔 제거하면 설명서하고 그리고 이건 오뎅칸, 오뎅칸 오뎅 격벽 내부 격벽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찜망 있고 안에 파우치까지 들어있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파우치까지. 스펙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만수용량이 6.7L입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만수용량만큼 끓일 수는 없으니까 적정 용량은 4.6L라고 합니다. 전골류라든지 감자탕이라든지 해먹을 때 좋을 것 같고 주로 저는 오뎅탕, 겨울엔 오뎅탕 겸 그리고 가끔 용량이 큰 국물 요리 할 때 좀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2.6kg인데 수납 케이스 포함해서 2.6kg. 사이즈는 433에 242에 112 이렇게 숫자로 그런 것보다 직접 한번 보고 안에 요리도 한번 해먹어보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제가 오뎅탕도 한번 해먹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원 냄비 이전에 쓰던 오뎅탕, 찜, 대용량 냄비 제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변에 지인분들이 쓰고 있는 걸 제가 빌려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잘 쓰고 있는 컴팩 스모커, 단종돼버린 그 유니프레임의 오뎅 냄비,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쿠팡에서 파는 한 1, 2만 원 정도의 오뎅 냄비 겸 전골 냄비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유니프레임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크기가, 높이도 그렇고. 그리고 유니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부분이 약간 대각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쓰던 컴팩트 스모커는 끓이는 용도가 아니라 훈연하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그 쪼가리들이 고정하기 위한 제품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띄워야 돼서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거지 할 때라든지 국물 요리 먹을 때 상당히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용량이라든지 이 높이감이 상당히 좋아서 찜 해먹을 때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장박제기 갖다 놓고 호빵도 쪄먹고 만두도 쪄먹고 여기에 샤브샤브 5만 가지 다 해먹었습니다. 감자탕도 넣어먹고 했던 대용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오뎅 그 격벽이 없죠. 격벽이 없는데 나머지 제품들은 오뎅탕도 해먹을 수 있게 유니프레임도 격벽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냄비들도 격벽이 있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설원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뎅탕 기준에서 보면 유니프레임은 이게 격벽이 그 6가지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원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단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은 2단으로도 쓸 수도 있고 1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격벽을 더 쓸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상황에 맞춰서 사용자가 조절해서 쓰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화기류라는 게 조합인데 스노피카에서 그 권장하는 그 설명서 상의 그 제품은 설봉원이랑 그리고 투버너랑 그리고 타쿠도라고 써 있어요. 냄비가 넓기 때문에 화구랑 그런 게 영향을 맞춰서 쓰려고 그렇게 설명서에 표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플랫버너도 사용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보석을
이렇게 평평한 걸로 바꿔주면 돼요. 평평한 걸로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가 이러면 과대불판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용했을 때 문제는 소비자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순정 오덕을 쓸 수 있는데 순정 오덕은 제가 순정 오덕은 지금 없는데 순정 오덕은 따로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옆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을 좀 비우고 사용을 한다면 아무튼 어떻게든 사용을 할 수 있다. 굳이 설명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강염 올려서 끓여도 되겠죠. 근데 이게 철판이 사실 뭐 그렇게 두껍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얇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관건이 열변형이 그 틀어짐이 있냐 없냐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보시면 그 이렇게 엠보를 절았거든요. 철판이 아니게 엠보를 절아서 엠보를 상당히 잘 절아서 제품이 틀어지거나 할 건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쓰다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써보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정도 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감은 다르게 한번 보셨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냄비의 본질적인 목적, 요리를 어떻게 하려나, 그리고 많은 분이 기대하시는 오뎅탕을 제가 한번 끓여서 한번 먹어보고 다른 것도 써봤으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오뎅탕을 해먹을 건데 제가 오뎅탕 꿀팁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뎅탕 그냥 뭐 이쁜 냄비, 그냥 동그란 냄비에 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약간 오뎅바에서 먹는 것처럼 꼬지 오뎅이랑 뭐 그리고 조각 오뎅도 넣고 그리고 해물도 좀 넣고 해물 넣고 안 넣고 국물의 그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해물 하려면 꽃게 한 마리만 사거나 뭐 부속품 뭐 조개라든지 사실 그런 거 사기가 조금씩 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꿀팁은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해물탕 밀키트 1인분짜리를 사면 됩니다. 해물탕 1인분을 사면 소스는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고 해물만 딱 들어가거든요. 1인분짜리 그럼 넣고 육수는 어차피 오뎅 밀키트에서 육수를 주기 때문에 뭉치긴 육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이쁜 사진 찍기 좋은 맛도 좋고 그런 오뎅탕을 끓일 수 있어요.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노우피커 공식 이미지를 보니까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서 재료를 올려놓은 샤브샤브 먹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재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또 그런 그 플레이트로 또 쓸 수 있더라고요. 뒤편이 이렇게 오목해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네, 재료 준비는 어느 정도 됐고 물부터 물을 끓이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설봉원에 올려서 끓이면서 재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묵탕의 맛을 한 80% 정도 좌우할 육수도 넣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오뎅탕 이렇게 다 넣고 한번 뚜껑 닫고 한번 끓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Moved 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 than a bit. Awful wish make the wrong thing fit, but it's hard head stick and the stars don't mix and his heart don't tick like hers so quick when it fills up. Oh, when it's real, she a real one. Yeah, had a deal, now the deal's done. 네, 드디어 오뎅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 예상했던 대로 그 설봉원에 하면 지금 실내 온도 한 22도, 24도 왔다 갔다 하는데 888 끓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설봉이 사실 그렇게 화력이 그렇게 센 그게 아니고 물이 한 4리터 이렇게 넣었으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큰 화구에서 썼다가 옮겨서 약하게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설봉원 조합은. 아니면 설봉원을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좀 여유롭게 두고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플랫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냄비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끓이신다든지 강염에서 끓이다가 뭐 플랫 위에 올려서 약하게 틀어서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는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상할 정도로 끓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뎅탕 끓일 때 활용성 면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우리나라 오뎅은 이렇게 길잖아요. 길어서 얘가 이렇게 다 안 잠깁니다. 다 안 잠기고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본 오뎅바 뭐 오뎅 그런 걸 검색해보면 이렇게 작은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작은 거, 작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 딱 알맞게 딱 잠겨요. 그래서 이렇게 오뎅 부분이 이렇게 길면 다 안 잠기는 건 유니프레임이랑 상당히 마찬가지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유니프레임과는 다르게 애가 격벽이 4군데밖에 없어서 4곳이어서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다면 뭐 또 알맞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오뎅탕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뭐 찜기, 뭐 전골, 그래서 감자탕 같은 게 사실 한 막 2리터 막 3리터 넘어가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팽구커도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용으로 약간 전골이랑 그리고 샤브샤브는 또 낮고 너무 깊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넓어야 샤브샤브 편하기 때문에 뭐 샤브샤브 해 먹을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처음 뜯어서 한번 사용해본 소감으로는 겨울에 부피가 좀 크지만 2인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2인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4인 가족에선 요리조리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뎅탕 팁은 계속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야 그 고루고루 잘 됩니다. 국물도 확실히 해물 좀 넣고 고추가 좀 들어가야 약간 그 개운하면서 상당히 맛있습니다. 먹고 이겨서 계속 얘기하도록 해볼게요. 네, 정말 오뎅탕을 한번 끓여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냄비 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3인으로 먹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양만큼 했는데 한 4인 가족분들 오뎅 좀 조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팁으로는 만수용량을 따져서 제가 물을 아까 4리터 정도 넣었는데 그 밀키트로 대부분 다 오뎅탕 이렇게 간편하게 해 드시잖아요. 밀키트에 그 농축액 그 소스가 있는데 밀키트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 뭐 물 몇 미리에 넣고 한 봉투를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5리터에서 한 4리터 정도 잡으시고 그 밀키트 설명서 구매하실 때 보면 이렇게 조리 방법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량 맞추셔서 밀키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너무 적게 하자니 오뎅이 다 안 잠기고, 물을 너무 많이 넣고 뭐 이렇게 간 맞추다 보면 또 이게 끓다 보면 널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설봉원이 생각보다 화력이 좀 낮습니다. 끓는데 한 20분에서 30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뎅탕이 뭐 빠바바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기포 올라오는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드시기 때문에 날이 추우면 또 이제 가스 효율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봉원 쓰면 확실히 좋은 게 골고루 열이 그 넓게 퍼지기 때문에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먹은 걸 설거지도 하고 정리를 한번 했는데 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스테인리스라서 좀 걱정을 했던 건데 뭐 스테인리스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에 뭐 이렇게 자국 남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봉원을 한 40-50분 동안 계속 켜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열 닿는 부분에 이렇게 그 자국이 남더라고요. 이건 뭐 스테인리스 재질 특성상 그런 자국이 남았습니다. 자국이 남고, 아무튼 구매하실 때 이 점을 유의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막 수세미로 세게 문질까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게 매트한 이 스테인리스 재질이라서 좀 헤어라인처럼 남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수세미로만 했는데 뭐 그래도 긁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빈티지한 느낌으로 계속 써 나가야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 23년도 가을 설봉제 설원 냄비를 한번 살펴보고 요런 데 해먹어보고 한번 설거지도 한번 해봤는데요. 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에 뭐 대체제로 전 컴팩트 스모커를 썼었고 유니프레임 오뎅 냄비도 있고, 그리고 뭐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사각 냄비가 또 그걸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 제 이미지 띄워드릴게요. 원유닛에 맞는 그런 사각 냄비들 다루던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스노피크에서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건 화로를 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굳이 이거 사겠다고 이거 쓰겠다고 설봉원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플랫 버너를 돌려서 쓰던지 아니면 강염에 충분히 끓여서 그냥 올려놓고 드시던지 충분히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회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너무 비쌉니다. 20만 원 중반 그 정도 하는데 상당히 가격이 또 비싸고 활용성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쪄먹고 가격만 좀 더 싸게 나왔다면 충분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났습니다. 근데 2인보다는 4인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뎅탕 아까 해먹어 보여드렸잖아요. 그 두 명에서 다 못 먹거든요. 굳이 오뎅탕뿐만 아니라 뭐 대신에 감자탕이라든지 그런 거 전골, 국물 많은 요리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제 영상이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독자가 이제 곧 있으면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구입하고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꼭 10,000명이 되면 멘트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자신감을 얻고 물건을 빠르게 사서 영상도 만들고 아무튼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바이바이.